영상 속에서 잘 보이실런지 모르지만 자, 이런 부위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 이빨이 요게 정상적인 높이고요. 요게 망가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신난 전동세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비 영상이 되겠습니다. 유성기어가 망가져서 유성기어를 교체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그리고 앞바퀴 펑크가 났기 때문에 튜브 교체까지 하는 영상으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성기어가 망가지면 이런 소음이 발생이 됩니다.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나죠. 꼭 타시고 계신 전기자전거가 살짝 이런 어떤 뉘앙스나 비슷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유성기어를 좀 의심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의 지금 현재 주행 거리는 15,095km입니다. 상당히 48V에 비해서는 유성기어가 오래 버티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전압이 낮다 보니 토크도 낮고 전체적인 힘이 좀 부족하다 보니 좀 버팀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48V 같은 경우는 더 그 토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밀어주는 힘이 강해서 기어가 망가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어떻게 하면 기어를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자가 교체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공구랑 이런 것만 갖춰주시면 손재주도 조금 받쳐주셔야 되고요. 그런 조건이 있는 전제하에 직접 자가 수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먼저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트포스트 배터리 스타일들은 정비 거치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집어서 좀 작업을 오늘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바퀴는 펑크로 인해서 튜브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튜브는 전동용이 있고 일반 자전거용이 있어요. 전동용은 슈레더 타입이라고 하고 이런 타입은 던롭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동은 가급적 전동용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앞바퀴 뒷바퀴의 호환성을 좀 잃어주려면 뒤쪽은 전동용이고 앞쪽은 던롭 타입이에요. 이러면 공기를 넣어야 될 때 상당히 좀 불편해집니다. 왜냐면 앞에 밸브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밸브를 맞춰서 해주지 못할 경우는 공기를 한쪽은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 자리가 펑크가 난 겁니다. 미세하게 뭔가에 찔린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펑크가 난 거예요. 다시 물을 뿜죠. 공기가 안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물을 뿜는 겁니다. 안에 이물질이 있나 확인을 하고 튜브 교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방향이 이 방향에서 여기에 지금 그런 거니까 이쪽이 꼭 이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서도 확인을 하고요. 꼭 이물질이 있으면 꼭 그거를 제거를 해주고 작업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물질로 인해서 또 펑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이라는 거는 연도에 따라서 그 작업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자, 얼마만큼 경험이 있느냐, 또 노하우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작업의 이 퀄리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전동용 튜브입니다. 슈레더 타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짜잔! 자, 이렇게 모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쪽 부위가 유성기어고요. 이쪽이 모터예요. 유성기어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모터의 고속 회전을 기어가 저속 회전으로 토크를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이쪽은 변속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상 속에서 잘 보이실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위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 이빨이 요게 정상적인 높이고요. 요게 망가진 거예요. 이건 뭐냐? 이 파편들입니다. 가루 플라스틱이 부셔지면서 이렇게 파편이 된 거예요. 유성기어를 교체하면서 이런 청소 작업을 안 해주면 이게 다시 가서 여기 껴버리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바깥쪽에 커버 쪽에 지금 기어인데 기어 쪽에도 이렇게 많이 깨져 있어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맞닿으면서 얘가 하나라도 끼어 버린다면 그때서부터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순환이 연속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빠릅니다. 얘가 하나 껴주면 돌아가면서 전체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소리가 조금 났다고 하면 이제 슬슬 망가진다, 서서히 지금 망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런 소음이 났을 때는 즉시 좀 운행을 멈추시고 가까운 취급점이나 전기자전거 전문점에 가셔서 유성기어 교체를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자전거 샵을 하시던 분들은 이 전기자전거의 특성을 조금 잘 이해를 많이 못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손님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 자전거 샵을 갔더니 아예 이거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또 전기 자전거 샵을 갔는데 모터에 이상이니 모터를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이상한 칙칙폭폭, 기차가 지나가는 이런 소음이 날 때는 꼭 유성기어를 한번 의심해 보시면 거의 90% 맞습니다. 모터가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어 청소를 깨끗이 해주셔야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작업을 가정비 하셔서 금방 소리가 났다, 다시 기어가 갈린 것 같다 하시면 아, 내가 청소를 잘못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떡진 거를 다 깨끗이 청소를 해주시고 새 구리스를 도포해서 이렇게 또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계속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기어 분리가 있어야 이거를 깔끔히 빼줄 수가 있고요. 기어 분리가 없으면 일자 드라이버로 제끼셔도 되는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해한 기어 보이시죠? 많이 갈렸습니다. 원이 동그라면서 산이 다 살아 있어야 되는데 산이 죽어버렸어요. 이렇기 때문에 굉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분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기어의 원가, 기어의 가격이 얼마 안 하는데 수리 비용이 보통 샵에서 10만원 이상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섬세하게 작업의 끝 마무리를 제대로 해주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 기술력이죠. 꼭 원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보통 이 유성기어 작업을 할 때 시간이 걸리는 걸 보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원가 플러스 공임을 생각을 하고 기술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10만원 그 이상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보이시죠? 구리스에 떡진 거랑 기어 갈린 거 어마어마합니다. 유성기어를 작업을 하면서 구리스는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요. 여기는 모터의 특성상 회전을 고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되는 구간이에요. 꼭 구리스는 내열 구리스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구리스를 쓰시면 이렇게 찐득찐득한 그 느낌이 없어요. 일단 없기도 없는데 시간 지나면 다 녹아서 그냥 기름처럼 흘러내립니다. 구리스 선택도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대충대충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어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세척을 지금 다 했습니다. 깨끗이 닦아서 이만큼 이물질이 나왔어요. 구리스 플러스
플라스틱 가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열성 그리스입니다. 열에 오래 잘 버티고 이 점도가 상당히 끈적끈적해요. 이렇게 기어에 골고루 좀 발라주고요. 어차피 회전을 하면서 골고루 더 묻게 돼 있는데요. 이 정도 듬성듬성 조금 넉넉하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가 또 너무 많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어요. 안에서 기어의 회전에 있어서 내부 저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동 저항이 생기면 출력이 덜 나오고 그리고 열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결국은 제대로 된 출력을 느끼실 수가 없습니다. 모터 조립이 끝나서 하체에 이 모터를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 간격이 좀 애매합니다. 잘 안 맞아서 자가 수리를 하실 때 조금 애먹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순조롭게 되실 수 있습니다. 모터를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아서 체결을 했으면 그다음 모터 잭을 꽂아줍니다. 모터 잭은 보통 이렇게 화살표가 나 있어요. 화살표 방향대로 꽂아줍니다. 반대로 꽂거나 뭐 옆으로 꽂으면 작동이 당연히 안 되고요. 안에 핀이 망가지면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조심해서 하시고요. 이 상황에서 모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업이 잘 됐다면 소리가 안 나야 됩니다. 자, 어떠세요? 소리가 엄청 깨끗해졌죠? 지금 뭐 저 칙칙칙칙 소리는 저쪽에 패드가 약간 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고요. 모터 고유의 소음은 상당히 깨끗해진 편이에요. 컨디션은 지금 신차와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정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조금이나마 유저분들에게 보탬이 되시라고 제 모든 이렇게 정보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비 영상을 보여드려서 타 업체 사장님들이 혹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인터넷이 이렇게 활성화된 시대에 쌍팔년도처럼 나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정보는 나만 알고 있어야 된다. 나만의 노하우다. 이런 게 상당히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터 분해하고 그리고 기어를 이렇게 교환하는 영상을 그다지 제 노하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시면 직접 하시고요. 이게 가장 저렴한 방법인데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여건이다. 그러면 엔지니어 분에게 맡겨주십시오. 맡겨주시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미리 스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제품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시면 저 화낼 거예요.